이번에는 대명사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는 우리가 명사를 대신해서 부를 수 있는 품사를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름이 있지만 이름 대신에 he 혹은 she라고 부르는 것들도 다 대명사에 포함이 되죠. 이 대명사는 독해에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한번 꼼꼼하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인칭 대명사는 대명사 중에서도 무언가를 칭할 수 있는,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밑에 표를 보면 모두 다 익숙한 것들일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인칭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복습을 해보자면 1인칭은 나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I가 있고 그리고 2인칭일 때에는 너이기 때문에 you. 그리고 3인칭일 때에는 나와 너가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he, she, it 등이 있죠. 복수일 때 마찬가지로 1인칭은 나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우리, we. 2인칭일 때에는 너를 포함한 당신들인데 you가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맥락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수 3인칭일 때에는 they 형태를 쓰죠. 영어에서 조금 특이한 게 이 대명사의 경우에, 인칭 대명사의 경우에 격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이름을 쓴다. 탐이라고 하면 탐이 주어 자리에 있는지 목적어 자리에 있는지의 구분 없이 똑같이 탐만 쓰면 되죠. 그런데 대명사의 경우에 주어 자리에 있을 때에는 I,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에는 me, 소유격은 my, 소유 대명사는 mine.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수동태 할 때에도 주격, 목적격을 구분해왔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보면 주격과 목적격 나와 있는데 주격 대명사는 주어로, 목적격 대명사는 목적어로 쓰인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 주어 자리에 오고 싶으면 이제 주격으로 she라고 써야 되고 목적어 자리에 오고 싶으면 목적격에 맞게 it, them 같은 형태로 바꿔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쌤이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갈 텐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쌤한테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 헷갈렸던 부분일 수 있는데 소유격은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사실 소유격이라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유격 형용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면 명사를 꾸며준다고 배웠죠. 그래서 그냥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 소유격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줘서 그래서 뒤에는 명사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소유 대명사 뒤에는 요 자체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소유격으로 바꿀 때 소유격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의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거고 소유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나의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나의 같은 경우에는 my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하나 더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my book처럼 뒤에 명사가 와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소유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앞에서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어떤 게 내 거인지 안 밝혀줘도 될 때 그냥 이거 내 거야 라고만 표현해도 될 때 그럴 때 쓰는 형태가 소유대명사라서 mine 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This is my dog 이런 경우에는 나의 개이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my dog가 돼야 되는데 나의 것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으면 mine을 쓰면 되죠. This dog is mine. 두 번째 예문도 That is
our car이라고 할 때 우리의 차라고 표현해주고 싶으면 our car. 그런데 소유격 대명사일 때에는 That car is ours. 이렇게 소유격 대명사로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표에 한번 보면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소유격. 그런데 이게 형용사라서 뒤에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유 대명사는 뭐뭐의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 이 차이를 한번 이번에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전치사 뒤에는 주로 목적격 인칭대명사가 온다. 이 부분은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가면 너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전치사라는 품사, 예를 들어서 to, for, by 이런 것들이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전치사의 역할 자체가 명사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애예요. 명사를 데리고 오지 않을 거면 전치사는 쓸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자리를 이제 문장 구성 요소로 이야기할 때에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 이 자리에 만약에 대명사를 쓴다면 격을 목적격 형태로 만들어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수동태 할 때 by 전치사 뒤에 목적격 썼던 거 기억나죠? 요거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을 하고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목적격을 쓰면 됩니다. 밑에 문제 한번 살펴보면 알맞은 인칭대명사로 바꾸는 건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한번 숙제로 풀어보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제 제귀대명사가 나옵니다. 제귀대명사는 이름이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뒤에 셀프가 붙는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귀가 약간 돌아서 다시 온다는 느낌의 단어이잖아요. 제귀대명사는 주어가 주어 스스로한테 무언가 동작을 할 때 쓰는 대명사입니다. 설명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한번 보면 일단 제귀대명사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다 뒤에 셀프가 붙어 있죠. 단수일 때에는 뒤에 셀프를 쓰고 복수일 때에는 우리 기억하죠? self 같은 경우에는 F로 끝나기 때문에 F를 V로 바꾸고 ES 붙이기 이 형태로 selves가 됩니다. 그래서 ourselves, yourselves, themselves 이런 식으로 복수일 때에는 쓰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제귀대명사는 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이름이 제귀대명사인데 첫 번째 용법이 제귀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용법이 기본적인 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2번 강조용법은 말 그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추가적인 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번의 제귀용법을 먼저 살펴보면 쌤이 아까도 말했듯이 문장의 주어가 목적어와 같을 때 동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제귀대명사를 쓴다 라고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 이제 문장에서 목적어가 있다 하면 보통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구조가 되죠. 우리가 보통 주어가 이 동작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동작을 하는 목적,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I love 라고 하면 주로 내가 사랑하는 거는 다른 대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 이 동작을 하는 대상이 나 자신이야 라고 할 때 여기에 쓰는 게 셀프 붙는 제귀대명사라는 거죠.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면 이 목적어 자리에 셀프 형태의 제귀대명사를 쓴다. 이게 첫 번째 제귀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He loves himself 하면 그가 그 자신을 사랑한다가 되는 거죠. They enjoyed themselves at the party 하면 그들이 즐겁게 했는데 그들 스스로를 즐겁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즐겼다 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be proud of 하면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자랑스럽게 여겨야만 해. 인데 뭘 자랑스럽게 여기냐면 너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야만 해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어랑 같다 라고 봐서 제기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목적어에 그냥 일반 대명사를 절대 쓸 수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문 한번 비교해보면 비교 He loves him 요런 문장 쓸 수 없을까요? He loves him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he는 예를 들어서 탐인데 탐이 예를 들어서 전을 좋아한다. 이렇게 앞에 he와 뒤에 힘이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그럼 같지 않으니까 셀프를 쓰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간혹 가다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두 성별도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면 이런 문장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문제 풀 때에는 주로 이제 성별이 같으면 나 자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강조용법인데 강조용법 한번 살펴보면 주어나 목적어 그리고 보어를 강조할 때 강조되는 말 바로 뒤나 문장 맨 끝에 쓴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의 제기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면 중점적으로 배울 부분인데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이 제기대명사가 시험 범위에 해당된다면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용법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문장 5개를 이렇게 주고 이제 다 셀프가 들어있는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셀프가 들어있는 문장이 있고 다음 중 용법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각 용법의 차이점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형태로 쓰였냐 아니냐를 봐야겠지만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지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략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제기용법은 생략이 안 되는 거겠죠. 제기용법은 요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건데 목적어는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됩니다. 반대로 강조용법은 단순히 말 그대로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없어도 되지만 강조를 더 하고 싶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y father designed that building. himself 없다고 생각해도 말이 돼요. 우리 아빠는 그 빌딩을 디자인했다. 그런데 여기에 himself를 써서 my father 뒤에 himself를 쓴다면 강조를 하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my father himself. 그러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빠 스스로, 아빠 혼자 이 빌딩을 설계했다. 이런 의미로 강조의 의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문장 맨 뒤에 쓸 수도 있다고 했죠. My father designed that building himself. 이런 식으로 맨 뒤에 써도 괜찮습니다. 밑에 문제 보면 이제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냐 쓰지 말아야 되냐 혹은 어떤 걸 강조하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냐가 나오는데 숙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프랙티스 다 쌤이 말했듯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용법. 생략할 수 있으면 강조용법, 생략할 수 없으면 제기용법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헷갈리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내가 이래저래 이리저리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기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나?
혹은 이 제기대명사를 빼도 괜찮은가? 이런 나만의 방법을 이리저리 찾아보면서 연구를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비인칭 주어가 나옵니다. 아까 인칭 대명사 나왔었는데 인칭 대명사는 무언가를 칭할 수 있는,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번에는 비, 아닐 비 한자가 붙어 있죠. 그럼 반대로 가리키는 게 없는 그런 대명사, 주어로 쓰인 대명사 it이라고 우리가 약간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비인칭 주어 it은 시간, 날짜, 요일, 계절, 날씨, 거리, 명암. 명암은 이제 미술 시간에 명암 준다 하면 그림자 주거나 하는 거잖아요. 밝고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을 나타낼 때 쓰인다. 이때의 it은 가리키는 게 없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얘기할 때 What time is it?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시간이 나와 있으면 굳이 주어 자리에 What time is the time? 시간이 몇 시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주어 자리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채워넣는 비인칭 주어 it을 쓰는 거예요. 대답도 It's 8 o'clock 이라고 하는데 8 o'clock이라는 답변만 봐도 누가 봐도 시간 얘기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굳이 여기에 시간이 The time is 8 o'clock 이렇게 안 써줘도 시간 얘기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즉 그럴 때에는 굳이 입 아프니까 쓰지 말고 형식만 채워주는 비인칭 주어 it을 쓰자가 되는 겁니다.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What date is it today? 라고 했을 때 May 24th 이런 표현 날짜 얘기할 때 아니면 볼 일 없죠. 이것만 봐도 날짜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date is 이런 표현 안 쓰고 비인칭 주어 it으로 채워두는 겁니다. It's Friday. 요일도 마찬가지죠. 계절, it is winter. 날씨, it is cold, sunny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리, how far is it? 거리는 영어로 dista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굳이 how far 하면 얼마나 멀어? 인데 굳이 거리가 얼마나 멀어? 라고 쓸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 답변도 마찬가지로 it is about 3 miles 하면 마일이면 길이 표현하는 건데 굳이 주어 자리에 쓸 필요가 없겠죠. 이럴 때에도 비인칭 주어를 씁니다. 명암은 어둡고 밝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에도 it's dark outside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칭대명사 it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There is a pencil on the desk 하고 It is hers 라고 표현될 때 요 it은 펜슬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죠. 그래서 이때에는 그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것은 그녀 거야. 요 it은 앞에서 나왔던 비인칭 주어 it들이랑은 쓰임이 다르죠. 해석을 연습을 많이 하면서 이 두 가지 용법을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이 비인칭 주어는 사실 학년이 더 많이 올라가면 주로 회화에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요 it에 대한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요 it이 비인칭 주어인지 혹은 인칭 대명사인지 혹은 나중에 조금 더 지나가면 다른 형태로 쓰인 it인지 요걸 구분하는 연습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부분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서 지시대명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대명사는 우리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무언가를 언급할 때 쓰는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지시대명사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혹은 멀리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우리 한국말로도 가까이 있는 건 이거라고 하고 멀리 있는 건 저기 저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1번부터 보면 1번은 가까이에 있는 걸 가리키는 경우를 얘기하죠. 앞에 나오는 this는 단수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
these는 복수예요. 이것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문을 보면 This is my bag 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직접 들고 있다거나 내 가방이 내 옆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이것이 나의 가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방이 여러 개면 These are my bags 라고 쓰면 됩니다. 반면에 멀리 있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that은 단수, 그래서 저것, those는 저것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할 때부터도 저것 좀 봐 라고 멀리 가리킬 때에는 look at that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that is my watch 라고 했는데 이건 멀리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내 시계가 저기 멀리 있어요. 그래서 저거가 내 시계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복수일 때는 those are my watches. 저기에 내 시계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내 시계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CF를 한번 살펴보면 this, these와 that, those는 지시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어서 명사 앞에 쓰여 명사를 꾸며주기도 한다. 이 형용사가 붙은 거 아까 소유 형용사랑 소유격 대명사 했을 때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명사로 쓰이면 이렇게 이것, 이것들, 저것, 저것들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형용사로 쓰이면 그냥 이 그리고 대시랑 도즈는 저 요렇게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와서 이 무언가, 저 무언가 요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is cake, 그냥 this 했어도 되지만 요렇게 this cake 형용사 형태로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수일 때에는 those notebooks 이렇게 복수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문장 자체를 한번 앞뒤를 잘 살펴보고 지시 대명사로 쓰였는지 지시 형용사로 쓰였는지 판단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누군가를 소개할 때 혹은 전화상에서 전화를 건 사람과 받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this를 쓴다고 합니다. 아마 회화 시간에 초등학생 때 배웠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개할 때에는 Tim, this is Jane 이라고 표현을 하죠.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she is Jane 이라고 안 하죠. Jane, this is Tim 이렇게 소개를 할 때에는 this를 쓴다는 거. 전화를 할 때에도 hello 하고 I am 수미라고 안 하고 전화를 건 저는 이라고 할 때 this is 수미, is this Mike 이렇게 this라는 대명사를 쓴다고 합니다. 회화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정 대명사가 나옵니다. 요 앞에 있는 부정은 not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부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one이라는 부정대명사가 나오죠. 설명을 한번 보면 앞에서 언급한 명사와 종류는 같지만 특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대상에 대해 말할 때에는 one을 쓴다 라고 나와 있죠.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My computer is too old. 내 컴퓨터 이제 너무 낡았어. 그래서 I want a new one 이라고 할 때 이 one은 이제 컴퓨터라는 종류를 언급하긴 하지만 나 바로 저 컴퓨터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아무 컴퓨터나 아직 뭔진 모르겠지만 새로운 컴퓨터 하나를 원해 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대명사 one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F 문장 보면 My computer is too old. 내 컴퓨터 너무 오래됐어. I don't like it.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할 때 요 it은 앞에서 말한 바로 요 컴퓨터죠. 아무 컴퓨터나 중에 하나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컴퓨터죠. 그럴 때에는 it을 쓰고, 같은 컴퓨터지만 아무거나 하나일 때에는 one을 쓴다는 거죠. 두 번째, 앞에서 언급한 명사가 복수형일 때에는 s를 붙여서 once를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My shoes are too old. 내 신발은 너무 낡았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발은 기본적으로 두 짝이 한 쌍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쓰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I want new ones 이렇게 복수형으로 once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문제가 one, once 혹은 it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먼저 단수인지 복수인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로 그것을 언급하는 건지 아니면 그 같은 종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얘기하는 건지도 판단을 해야겠죠. 그 다음 이제 다음 부정대명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대명사로 another, others, the other, the others가 나옵니다. 밑에 설명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설명을 읽기 전에 쌤이 아주 쉽게 정리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명사는 다른이라는 뜻을 가진 부정대명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언제 어떻게 쓰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구슬이 있어요. 구슬이 이렇게 있는데 구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구슬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색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일단 맨 처음에 이 구슬을 언급할 때에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이냐 두 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처음 언급하는 구슬은 하나일 때에는 아까 배웠었죠. 그 같은 종류 중에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 하나이기 때문에 대명사 it이 아니라 one을 씁니다. 그리고 몇몇은 이라고 복수 형태를 쓸 때에는 여기에서는 some을 씁니다. 그래서 구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빨간색이야 라고 하면 one is red 혹은 몇몇은 빨간색이야 라고 한다면 some are red 라고 쓰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라고 언급할 때부터는 중간 부분부터는 표현을 할 때에 다른 것은 이라고 다른 이라는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other이라는 대명사를 쓰는데 other인데 다른 하나라고 하면 우리 앞에 하나를 가리키는 관사는 어나 on을 썼었죠. 여기에서는 어로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on이라는 관사를 쓰는데 이번에는 붙은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another, 또 다른 하나는 another 혹은 다른 몇몇은 이라고 하면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어가 붙지 않고 뒤에 others만 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파란색이야 라고 하면 another is blue 혹은 몇몇, 또 다른 몇몇은 파란색이야 라고 하면 others are blu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간에는 다 another 혹은 others를 사용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는 또 금색이야 라고 하면 another is gold.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거 one is red, others are blue. 그 다음 또 다른 몇몇이라고 한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중에 몇몇이니까 또 others를 써서 others are gold 라고 하겠죠. 그 다음 또 몇몇이라고 한다면 또 끝난 게 아닌 중간 단계에 있는 몇몇이니까 others are silver. 그 다음 또 하나는 흰색이야 라고 한다면 중간 거니까 하나이니까 another is whit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남은 다른 전부는 이라고 마지막에 있는 것을 만약에 언급한다면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마지막 남은 것까지 설명을 한다면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건 좀 특정해집니다.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 언급할 때에는 불특정한 거지만 나머지를 다 언급하고 났더니 남은 요 하나일 때에는 특정한 남은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좀 특정한 걸 언급하는 관사
더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일 때에는 the other, 여러 개일 때에는 the others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I have 3 sisters. 나는 3명의 언니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한 명은 첫 번째로 언급하는 한 언니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언급하는 한 명이니까 one is a teacher.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사입니다. 나머지 몇몇은 의사입니다. 라고 할 때에는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미 언급했고 몇몇의 최소한은 2명인데 2명이 그럼 전부라는 말이니까 이번 경우에는 중간께 없이 다른 2명은 전부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the others are sisters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엔 이 개념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밑에 설명 필요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밑에 복잡하게 쓰여진 설명 모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보면 1번의 another은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I don't like this color. Can you show me another? 하면 다른 무언가 하나를 보여주실래요? 라고 혼자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번부터가 쌤이 방금 말한 구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건데 만약에 정해진 게 2개예요. 2개 중에서 하나는 이라고 설명하고 싶으면 이 표를 기억해보면 뭐가 됐든 처음 설명하는 건 하나일 때 원이기 때문에 원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언급하려고 보니까 2개일 때에는 하나만 언급하면 그 다음 거는 자동으로 마지막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서 하나인 the other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2개가 전부인데 설명할 때에는 She has 2 flowers 한 다음에 one is a rose and the other is a lil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한 2가지 부류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처음 언급하는 것 중에 여러 개는 some. 그래서 some students like English. 그 다음에 그런데 다른 몇몇은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면 others don't like it 이라고 두 번째 집단을 others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더가 붙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좋아하지도 안 좋아하지도 않은 쏘쏘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others가 나머지 모두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몇몇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상상하면 돼요. 두 번째 걸 언급하고도 여기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하면 더는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others don't like it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안경을 썼고 어떤 친구는 안경 쓰지 않았다. 라는 건 중간이 없죠. 안경은 쓰거나 안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이니까 그럴 때에는 첫 번째는 some 그리고 나머지는 the others를 쓰면 됩니다. Some cats are white, the others are brown. 이렇게. 사실 요거는 그렇게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로 얘기했을 때에는 다른 색상의 고양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문장은 그냥 요 한 공간에 있는 고양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고양이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는 고양이들이 아니라 그 다음 CF를 한번 살펴보면 another과 other은 another 단수명사, other 복수명사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역할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형용사 역할로도 쓰여서 이렇게 명사와 한 단위로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Can you show me another? 이라고 얘를 혼자 쓸 수도 있지만 다른 뭘 보여달라는 건지까지 쓰고 싶으면 명사까지 이렇게 와서 요 단위가 하나의 단위인 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other일 때에는 복수로 other shirts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쌤이 그려놓은 거 보고 의미 한번 생각하면서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 보면 Some people are honest, 정직한이라는 뜻이죠. But 하고 dishonest, 다른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의 차이를 항상 봐야 돼요. other과 others의 차이는 단수냐 복수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뒤에 are이 있기도 하고 이제 보통은 some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라고 묘사하기 때문에 복수이니까 others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뒤 맥락도 한번 보고 단수 복수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each와 every에 해당되는 부정대명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ach는 우리 해석할 때에도 여러 번 봤었는데 각자, 각기, 각각의 뭐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each는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수 취급한다. 이제 each라고 하면 각각을 이제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마치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 같지만 형태로는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each는 명사 혹은 부사로도 쓰인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each box라고 하면 each box 여기에서 각각의 박스들은 이라고 해서 단수 명사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요 전체도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붙여야 됩니다. weighs 200 pounds.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도 each 이렇게 명사가 뒤에 없을 수도 있어요. each 혼자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맥락에 따라서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has his own opinion 이라고 했을 때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번에도 동사 마찬가지로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has를 썼습니다. 이렇게 쓰일 수 있고 세 번째 문장은 I gave them 5 cards 한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5개의 카드를 줬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문장 맨 뒤에 each가 왔다면 얘는 부사로 쓰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었는데 어떻게 주었냐 이제 5개를 주면서 너네 알아서 가져가 아니라 한 명 한 명한테 각각 5장을 주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every가 나오는데 every는 모든 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every도 전체를 가리키는 느낌이지만 문법적으로는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 want to make every child happy 라고 했을 때 이 every가 꾸며주는 명사 child가 단수를 쓰였죠. 복수 형태인 children을 쓰면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밑에 설명도 보면 우리가 every랑 같이 합쳐진 단어들도 있죠. everyone, everybody, everything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단수 취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veryone likes watching movies 이런 식으로 everyone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도 s를 붙여야 됩니다.